안녕하세요. 지니TV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프랑스는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장 동경하는 나라입니다. 박물관, 미술관, 갤러리, 화가의 집이나 작업실 등 가볼 만한 곳이 정말 많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프랑스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모네의 정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모네의 정원은 파리에서 북서쪽으로 약 80km 떨어진 노르망디 외르주의 지베르니에 있습니다. 지베르니는 모네의 집과 정원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지만 모네의 집 외에도 소소하게 볼 것이 많은 동네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마을의 평화롭고 목가적인 분위기에 끌렸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 파리에서 당일치기로 갔다 왔지만 만약에 다음에 다시 간다면 지베르니에서 하룻밤 묵으면서 천천히 마을 분위기를 음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네는 이사할 곳을 찾아서 백생 지역을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우연히 이곳 지베르니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마을의 한적한 분위기와 목가적인 풍광에 매료된 그는 1883년에 이곳으로 이사와서 1926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려 43년을 살았습니다. 모네가 지베르니에 있는 집에 처음 이사 왔을 때 약 3,000평에 이르는 부지는 사과나무와 야채밭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대문에서 현관에 이르는 넓은 통로에는 사이프러스와 가문비 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회양목 울타리란 꽃밭도 있었죠. 그걸 보는 순간 모네는 온몸에 엔돌핀이 솟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래, 바로 여기에다 나의 정원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결심한 그는 지체 없이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과수원에 있는 사과나무를 베어내고 대신 체리나무와 일본 살구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가문비 나무를 베어난 자리에 철제 아치를 세웠습니다. 아치 양쪽에 있는 꽃밭에 수선화, 튤립, 물망초, 아이리스, 양귀비, 작약을 심고 가운데 통로 가장자리에는 한려나와 장미를 심었습니다. 가드닝에 열정적이었던 모네는 그림을 그리면서 터득한 색의 조화와 화면 구성에 대한 지식을 정원을 만드는 데 활용했습니다. 한쪽 꽃밭에는 온갖 종류의 꽃들을 심은 반면에 다른 한쪽에는 같은 종류, 같은 색깔의 꽃을 심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의 화가가 한 가지 물감을 칠해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모네는 그림을 그리는 데 발휘했던 창의력을 정원을 만드는 데도 발휘했습니다. 정원이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갖출 때까지 모네는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꿈에 그리던 빛의 정원이 탄생하게 되었죠. 꽃에 미친 남자 모네가 만든 이 정원은 지금도 그의 아이디어를 충실하게 따르는 뛰어난 정원사들에 의해 매해 마법 같은 꽃의 향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을 사랑했던 모네는 지베르니 집으로 이사 온 지 10년째인 1893년에 정원 끝에 있는 땅을 사서 거기에 물의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물의 정원에서 가장 인상적인 곳은 호수 위에 놓인 일본식 다리입니다. 모네의 정원을 찾는 사람들이 반드시 사진을 찍는 인증샷 명소이기도 하죠. 모네는 일본 그림, 그 중에서도 우키요에라고 하는 일본 판화의 광팬이었습니다. 우키요에를 수백 점이나 수집할 정도였죠.
그 판화에서 그는 가운데가 살짝 올라간 일본식 다리를 보고 한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무르이 정원에 일본식 다리를 놓았어요. 일본에서는 다리를 붉은색으로 칠하는 게 전통이지만 모네는 자신의 다리를 초록으로 칠했습니다. 동양적인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대나무, 일본 살구나무, 버드나무, 단풍나무 이런 것들을 주변에 심었습니다. 자, 정원을 구경했으니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집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푸른빛을 주조로 한 작은 다실입니다. 간단히 독서를 하거나 차를 마시는 장소인데 벽에는 각종 차와 올리브유, 양념과 달걀들을 보관했던 선반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모네가 1899년까지 작업실로 썼던 방이 있습니다. 작업실을 다른 곳으로 옮긴 후에는 차와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는 거실로 사용했습니다. 이 방은 온통 모네의 그림과 사진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한쪽에 놓인 영국풍 등받이 의자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시원하게 뚫린 창을 통해 밖의 정원을 감상하는 모네의 모습이 보이는 듯 하네요. 여기서 나와서 계단으로 올라가면 모네의 침실과 거실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모네 자신의 작품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였던 세잔, 르노와르, 슈락의 그림도 걸려 있습니다. 모네의 침실 옆에는 그의 아내였던 앨리스의 침실과 바느질 방이 있고요. 또 모네의 양딸이면서 그와 같은 화가의 길을 걸었던 블랑슈의 침실도 있습니다.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오면 식당과 주방이 나옵니다. 식당의 벽과 가구를 모두 노란색으로 칠한 것이 참 특이한데요. 이것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모던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식기들은 푸른색과 노란색을 주조를 하고 있죠. 모네가 특별한 날 손님을 맞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겁니다. 이 방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벽 하나 가득 걸려있는 일본 판화 우키요에입니다. 아까 제가 모네가 우키요에의 광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모네뿐만 아니라 당시 인상파 화가들은 모두 이 우키요에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우키요에는 에도 시대 초기부터 메이지 시대 초기까지 약 200년에 걸쳐 에도라는 특정한 도시에서 유행했던 풍속화의 일종입니다. 신흥도시 에도의 젊고 활기찬 분위기는 수준 높은 서민 문화가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했죠. 우키요에는 가부키, 스모, 유곽과 같은 이 시대 서민들의 생활상을 담고 있는데 간단 명료한 선과 강렬하고 선명한 색채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키요에가 멀리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서 인상파 화가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마네, 모네, 고흐, 드가와 같은 인상파 화가들은 우키요에의 매력적이고 강렬한 색채, 과감한 시점 처리, 빼어난 소묘력, 현대적인 화면 구성에 매료되었습니다. 인상파 화가들은 누가 우키요에를 더 많이 써먹나 내기라도 하듯이 너나 할 거 없이 이걸 그림 속에 응용했죠. 모네는 온 방을 온통 우키요에로 가득 채울 정도로 열성적인 우키요에 수집광이었고, 마네는 부채와 연이라는 그림에 일본풍의 장식을 가미했고, 에밀 졸라의 초상에서는 일본 병풍과 우키요에를 실물 못지않게 중요한 소독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흐는 안도 히로시게의 비라는 목판화를 아예 통째로 베끼는가 하면 탄기 영감의 초상에선 배경을 우키요의 일색으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우키요에 대한 신앙을 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이 사진은 인상주의 음악의 창시자인 드뷔시의 사진입니다. 저 벽에 걸려있는 그림 보이시나요? 여러분의 눈에도 익은 그림인데요. 일본 작가 호쿠사이의 가나가와 앞바다의 파도라는 우키요에입니다. 이 작품을 특히 좋아했던 드뷔시는 여기서 받은 예술적 영감을 바탕으로 교향시 바다를 작곡했습니다. 모네의 집 벽을 가득 메우고 있는 일본 판화들은 당시 모네를 비롯한 인상파 화가들이 얼마나 일본 문화에 열광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키요에를 판매하는 일본 상인들은 인상파 화가들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두터웠다고 합니다. 틈날 때마다 화가의 집에 들러서 우키요에를 팔기도 하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모네의 집 벽을 장식하고 있는 우키요에 역시 이런 식으로 수집한 거죠. 일본 상인들은 모네가 모래 정원 위에 일본식 다리를 만들 때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도움으로 모네는 자신의 집과 정원에 일본을 들여놓을 수 있었습니다. 생전에 모네가 소중하게 여기던 일본 물건 중에 도자기로 만든 하얀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이 고양이는 메이지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당시 일본에 푹 빠져있던 그에게 지인이 선물한 거라고 합니다. 모네의 손녀에게 상속되었던 이 고양이 장식품은 손녀가 죽은 후 경매시장에 나왔습니다. 이걸 한 일본인 독지가가 사들여서 모네 재단에 기증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모네가 사랑하던 하얀 고양이 장식품은 90년 만에 정든 지베르니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네의 집을 다 구경하고 기념품 숍으로 갔습니다. 이 기념품 숍은 원래 모네가 수련과 같은 대작을 그리기 위해서 마련한 스튜디오였습니다. 지금은 모네의 작품이 들어간 각종 기념품을 파는 숍으로 바뀌었는데요. 여기서 양귀비가 피어있는 들판 그림이 들어간 우산을 하나 샀습니다. 모네의 집을 보기 위해 지베르니를 찾는 사람들은 여기에 모네의 집 말고도 다른 볼거리가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베르니를 찾는 사람이라면 놓쳐서는 안 되는 곳, 지베르니 인상주의 미술관입니다. 지베르니 인상주의 미술관은 인상주의 역사는 물론 인상주의가 다른 예술에 끼친 영향을 보여주는 전시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인상주의의 선구자로 꼽히는 유명 화가들의 작품은 물론 제2차 세계대전부터 콘템포러리 아트에 이르기까지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은 작품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인상주의 미술관은 1년에 두세 차례씩 인상주의 선구자와 그 영향을 받은 작가들의 작품을 특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했던 특별 전시의 제목을 살펴보니까 유독 정원과 자연을 주제로 한 전시가 많은 것이 눈에 띄네요. 인상주의 화가들이 유독 꽃과 나무, 자연 풍광의 묘사에 집중했기 때문이겠죠. 미술관의 전시도 좋지만 정원을 즐기는 재미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상주의 미술관의 정원은 무엇보다도 생체를 중요시했던 인상주의 예술을 자연 속에 구현하는 것으로 파리 빨레 로열 가든을 디자인한 디자이너가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정원에 들어서면 연못을 흐르는 경쾌한 물소리를 들으며 너도 밤나무와 측백나무 울타리, 갖가지 화려한 빛깔의 꽃들과 향기식물, 장미 덩굴, 야생어와 야생식물, 양귀비가 양탄자처럼 깔려있는 초원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양귀비 꽃밭은 모네의 그림으로도 유명한 곳이죠. 거기서 모네의 그림 속 여인처럼 포즈를 취하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건 현재 미술관이 있는 자리가 바로 모네의 그림 건초더미에 등장하는 바로 그 건초더미가 있었던 자리라는 점입니다. 모네는 1890년대에 수십 점의 건초 더미를 그렸는데요. 지금도 그 자리에 건초 더미가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이 건초 더미를 그리는 스케치 교실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지베르니 인상주의 미술관에는 어른이나 어린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